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에서 수능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수문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 9월 3일날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잘 마무리되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진 결과였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평가원이 준비한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수능 직전에 보는 마지막 평가원의 모의고사 시험이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잘 본다 해가지고 수능 때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그 의미에 좀 맞춰서 이번에 올해 출제되는 평가원 수능 시험은 어떤 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약 2달 정도 남았죠. 그 2달의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게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게, 이따가도 이제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9월 모의고사에서 좀 극적인 반전을 가져가기 매우 힘듭니다. 학생들한테 괜히 헛된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기대하는 게 4등급, 5등급 친구들 혹은 3, 4등급 친구들이 정말 좀 극적으로 1등급 되는 경우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물론 남은 2달 동안 국어만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수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탐구까지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과목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국어에만 시간을 쏟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극적인 변화까지 좀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따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인데, 본인의 약점을 하나라도 최대한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또 선택 과목, 이번에 또 선택 과목이 되게 까다로웠죠.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언어 매체에서 좀 오답이 많았다면 남은 기간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 EBS에서 이제 문학 파트에서 이제 또 연계 체감이 크게 되지 않았다면 남은 2달 동안에 이제 EBS 연계 공부를 조금 더 하는 식으로 좀 세부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다 나는 독서도 할 거고 문학도 할 거고 선택 과목도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약점, 일단 제일 급한 점부터 보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준비한 9월 모의고사 총평과 분석을 같이 보면서 남은 2달 동안에 그 본인이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모의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 모의고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쉬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면 화법과 작문이 1등급 컷이 거의 96에서 97, 원점수가 96에서 97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9월 모의고사 때는 6월 모의고사가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9월 모의고사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과 조금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직전에 봤던 9월 모의고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할 거다,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할 거다라는 점을 좀 알려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었고요.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을 본다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가 1등급이 각각 93점 혹은 88점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당연히 변동은 있겠지만, 아마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겠지만 80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에 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응시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소위 말해 최상위권 학생들이라 하죠. 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를 보기보다는 이제 수능 직전에 9월 모의고사에 조금 더 집중 힘을 쏟으려는 경향도 있고, 난 무엇보다 이제 여름방학 동안 6월 모의고사 이후 동안에는 이제 반수생들 혹은 많은 N수생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 좀 난이도가 비슷한다면 6월 모의고사보다 좀 등급 컷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점을 생각하더라도 내 등급 컷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확실하게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려웠던 점이었었고요. 그렇다 해서 9월 모의고사 정말 극악의 난이도였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 이 정도 등급 컷이 학생들한테는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법과 전문 같은 경우에는 90점대 초반,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 80점대 후반이 딱 학생들에게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등급 컷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수능, 2, 6학년도 수능 역시 올해 봤던 9월 모의고사랑 난이도가 좀 비슷할 거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남은 학습 방향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 간단한 총평이 있었는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한 난이도였었고요. 무엇보다 좀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6월 모의고사와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6월 모의고사 때는 독서와 문학 둘 다 EBS 연계 체감이 되게 컸습니다. 특히 독서 파트에서는 14번부터 17번 파트였었죠. 플로리디의 전부 철학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EBS 수능 특강 독서 파트가 시험범위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을 그렇게 이제 내신으로도 한번 보고, 그다음 무엇보다 본인이 따로 EBS 연계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14번부터 17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은 그냥 정말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EBS 연계 체감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서는 EBS 연계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이번 독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제 해설 강의할 때도 10번부터 13번 사회문화 지문이 도대체 어떤 걸 연결했는지 했는데, 이제 심의 파트였었고 공론조사 그 파트였었고요. 또 특히나 14번부터 17번 파트, 추궁기 과학기술 파트였었죠.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이던 에디슨의 추궁기 파트를 연계했었는데, 그 추궁기 내용은 거의 첫 번째 문단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었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오디오 신호 압축 파트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6월 모의고사보다는 EBS 연계 체감이 많이 적었던 게 독서 파트였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문학에서는 정말 EBS 연계의 색깔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를 정말 꼼꼼하게 하셨던 학생분들이라면 문학 파트에서는 이거 그냥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 푸는 느낌인데 라는 게 더 강했을 것 같고요. 문제 구성 역시 18번부터 21번 파트에서 이화전이 나왔습니다. 이화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 7월, 8월 동안에 수능 완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습한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또 이화전이 독서 끝나자마자 18번부터 21번 파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화전 작품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더 크게 체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또 고전소설의 문학 파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화정가 작품도 나왔었고, 박모걸의 경사 작품도 나오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EBS 연계가 좀 많이 체감이 되는데 하고, 작가 연계도 되긴 했었죠. 이수익 작가와 영삼석 작가가 됐긴 했는데, 작가 연계는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체감할 수 없었지만, 대신 경사, 화정가, 이화전 이 세 작품 같은 경우에는 EBS 문학 작품 연계였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너무 큰 체감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언제나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EBS 연계는 양날의 검이다 라고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BS 연기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EBS 연계된 작품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만약 연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박모걸의 경사 작품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이번 9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이 수능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는 것은 수능 때까지 또 EBS 문학 작품 연계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 모두 본문의 내용 혹은 지문의 내용을 엄청 어렵게 내진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었고요. 특히 이화정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됐던 부분이 수록된 부분이 연계되었었기 때문에 지문 자체에서 그렇게 큰 난이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학과 독서 모두 좀 선지해서 까다롭게 출제를 하면서 학생들은 이제 지문과 작품은 좀 쉽게 이해하지만 문제에서 이제 선지 파악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아리까리하다 표현하죠. 이것도 맞는 거고 저것도 맞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선지를 까다롭게 출제를 하면서 난이도를 좀 높인 게 특징이었었고요. 대표적인 게 그게 이제 독서 17번 문제였습니다. 독서 17번 문제가 과학기술 파트였어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추론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이 또 필요했던 거고요. 독서 6번 문제 역시 6번 문제는 이제 평가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수업 때 얘기하는 게 평가하는 문제는 보통 비판하라는 겁니다. 그 비판할 때 그 적절한 비판인지 혹은 적절한 평가인지 파악하기 전에 먼저 팩트체크, 사실 확인부터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수문이는 못생겨서 여자친구가 없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로 수문이는 못생겨서 대학에 가지 못했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 사실 확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평가하는 문제는 이 본문의 내용과 맞는지, 내용일치를 먼저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평가인지 비판인지 파악하는 문제였었는데, 딱 그 문제 전형적으로 나왔던 게 독서 6번 문제였었고요. 문학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연기, 그러니까 이수익 작가 연기 작품이긴 했지만 작품이 처음 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비연계 현대시 작품이 나온다면 이제 보기에서 조금 힌트를 주지만 보기에서도 그렇게 큰 내용에 대한 힌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적이냐 아니면 전형적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과 관련된 힌트는 주었지만 작품에 대한 특징, 작품에 대한 힌트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말 본인의 이제 문학 능력으로, 감상 능력으로 조금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언제나 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비연계 현대시 작품 나올 경우에는 긍정 혹은 부정, 좋은 거 나쁜 것만 먼저 생각해라.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걸 얘기하는지 혹은 이 사람이 나쁜 걸 얘기하는지 혹은 화자 아니면 시적 대상이 좋은 상황에 있는지 나쁜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파악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정말 그 긍정 혹은 부정만 파악했으면 또 23번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익 작품, 이제 비연계 작품도 달빛 체질이라는 내용 자체는 알아요. 얘 조상이 달빛 체질이래. 근데 그 피가 나한테 왔대.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화자 역시 달빛 체질을 갖고 있구나 라고 내용 파악은 쉬운데 선지 파악이 조금 까다로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와 문학 모두 본문 내용, 지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좀 선지를 까다롭게 출제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학생들한테 좀 말이 많았던 파트가 이제 선택 과목 파트였었죠.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언어 매체에 가려져서 그렇지 화법과 작문도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7번 문제죠. 37번 문제 이제 발표를 듣고 학생들의 이제 반응을 이제 평가하는 문제였었는데, 화법과 작문을 좀 많이 푼 학생들이라면 이제 그 37번 같은 문제는 좀 요령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일이
난 몰랐던 사실인데 서로 알게 됐어. 그렇게 되면 선지로 평소 몰랐던 사실에 대한 이제 추가 정보를 얻게 됐다. 아니면 근데 이 발표에서 이런 거 얘기하지 못했네. 난 좀 더 이런 게 궁금해라고 하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한다. 혹은 뭐 적절성을 평가하든지 아니면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문제 푸는 요령으로 풀 수 있었던 게 화법과정문 37번 문제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 풀었죠. 그렇게 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게 아마 37번 문제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법과정문 친구들도 언어 매체에 가려져서 그렇지 화법과정문 선택 과목도 그렇게 마냥 편안하게 풀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 매체 파트가 워낙 또 까다롭게 한 번씩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화법과 전문 친구들은 엄매들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난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있는 게 있었는데 둘 다 선택 과목 파트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선택 과목이 아무래도 문화, 독서, 선택 과목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 과목을 조금 쉽게 생각하고 좀 만만하게 생각해서 좀 학생들이 좀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9월 모의고사 때 예방주사를 맞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 맞아 9월 모의고사 때 우리 선택 과목 파트가 너무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실수하지 않게 더 꼼꼼하고 더 빈틈없이 확실하게 잘 풀어야 되겠다라고 예방주사를 맞았다 생각하시고 이제 수능 때도 그렇게 좀 선택 과목 파트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문학과 독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평가원스럽고 평가원답게 출제했습니다. 제가 독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언제나 얘기하는 게 평가원이 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보통 서론 파트이기 때문에 글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 우리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소개해주는 파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어떤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얘기해주고 혹은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원칙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이런 좀 기존의 견해를 얘기한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거나 혹은 그에 대한 예외가 시험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예외 혹은 조건 같은 게 시험 문제로 꼭 반드시 나온다라고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정말 딱 그런 조건과 특히 조건이라는 게 선후관계, 인과관계인데 이런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혹은 예외 조건 등이 반드시 시험에 나왔었던 게 9월 모의고사 독서 파트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딱 평가원스럽고 평가원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능 때까지 학습 방향은 뭘 잡으면 더 좋겠냐 아무래도 이런 평가원스럽고 평가원다웠던 시험에 대해서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에 좀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정말 평가원다웠고 평가원스럽게 문제를 출제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면서 좀 기출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수능까지 이제 어떻게 학습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좋겠느냐라는 건데 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 6학년도 수능에 대한 출제 경향성을 보여준 시험이 바로 6월과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맞춰서 이제 학습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독서 파트에서는 좀 독서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에서는 EBS 연계 체감이 좀 됐었는데 9월 모의고사는 그 체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할 텐데 그래도 일단은 EBS 연계가 되든 안 되든 평가원은 언제나 독서 지문은 평가원답게 글을 쓰고 그다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원스럽고 평가원다운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을 한번 대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출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크게 2가지 시기입니다. 겨울방학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 근데 왜냐면 겨울방학 때 이제 1월에서 2월 달에는 이제 EBS 수능 특강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수능 특강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보게 되면
이제 또 여름방학 때는 수능 완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여름방학 동안 또 수능 완성을 대비하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왜냐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다 끝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할 텐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기출을 공부하면서 좀 이제 평가원 시험에 대비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은 2달 동안에는 기출 문제를 한 번씩 쭉 보면서 아 맞아 이런 게 평가원에 그렸지 맞아 이런 게 평가원이 종종 시험 문제 많이 출제했던 같은 경향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런 풀이를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문학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둘 다 EBS 연기 체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EBS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박모월의 경사라든가 화정과처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수록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EBS 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표현상 특징이라든지 현대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문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 특징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서 혹은 화자의 태도, 시적 대상의 태도, 시적 대상의 상황 등 이런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해 두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소설의 전체 줄거리를 다 알고 있기보다는 물론 전체 줄거리 알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기보다는 똑같이 소설상의 특징과 더불어서 주요 인물과 그 주요 인물들이 겪고 있는 갈등,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유연한 풀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4번이 좀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1번부터 45번 있다 해가지고 1번부터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선은 선택 과목 35번부터 45번 먼저 풀고 문학 풀고 독서 푸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번에 제가 말한 전략대로 풀었다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때 학생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시험 때마다 좀 유연하게 풀이 전략을 짜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독서부터 푸는 사람이야. 근데 독서가 너무 어렵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뒤에 있는 문학이나 선택 과목도 풀고 아니면 또 반면에 선택 과목부터 푸는 친구들이라면 선택 과목 이번에 너무 까다로운데 또 너무 선집하기 어려운데 그 경우에는 뭐 독서를 먼저 풀고 온다든지 아니면 문학을 먼저 풀고 온다든지 싫고 또 문학 역시 똑같죠. 문학 역시 현대시부터 풀 건지 아니면 뭐 현대 소설부터 풀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계속해서 전략을 짜 나가면서 그런 식의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얘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생별로 이제 수능 때까지 학습 피드백을 드리자면 일단 1번은 좀 말을 조금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EBS 연계 체감이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반성할 시간도 없습니다. 반성과 성찰할 시간 부족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한번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복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별로 이제 오답을 말씀드리자면 문학 18번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또 지난 6월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산문문학에서 내용일치 나오게 된다면 학생들이 은근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둘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내용일치를 어떤 걸로 좀 장난을 치냐면 행동과 동작의 주체와 객체로 조금 이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도 이화전에서 보셨을 때 나무를 벤 건 이화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벤 거는 이제 밑에 있는 백성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행동 혹은 동작의 주체와 객체로 조금 내용일치는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에서도 선지 파악을 하실 때 이거 행동과 동작이 나왔는데 이거 주체와 객체가 나왔네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23번 비연계 현대시 작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긍정, 부정만 좀 크게 잡고 먼저 작품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시라는 작품이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문학이 바로 시인 건데 그 생각과 감정이라는 걸 크게 묶어서 시상이라 하죠.
근데 그런 정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서냐 부정적인 정서냐 해가지고 크게 카테고리를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시 작품을 읽으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혹은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서 작품 감상하면 그렇게 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 화전가였죠. 화전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고전문학은 전형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 작품이죠. 가사 작품은 산문문학과 운문문학이 합쳐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운문문학이라는 것은 운율을 지니는 건데 운율을 지니는 것은 이제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반복만 하면 다 운율입니다. 그래서 뭐 통상구조를 반복하든지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든지 심지어 음성상징어 오리는 꽥꽥 온다 했을 때 그 꽥이라는 글자를 두 번 썼죠. 그런 것처럼 음성상징어 역시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한다. 그래서 운문문학의 특징은 운율을 가지는 방법은 그냥 반복만 하면 다 운율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운문문학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그렇게 크게 나올 건 없지만 오히려 이제 가사 작품에서 조심해야 하는 게 산문문학의 특징. 그러니까 산문문학은 내용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 작품에서는 치사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때도 가사 작품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치사한 내용일치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가사 작품을 연습하시면서는 내용일치 위주로 좀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1번 같은 문제, 31번도 서술상 특징이었죠. 현대소설의 서술상 특징이었었는데 이것도 6월 모의고사 비슷하게 그냥 단순히 서술상 특징이라 해가지고 뭐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특정한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때는 서술상 특징이 시점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또 이렇게 특정 표현의 있냐 없냐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좀 문제 풀이를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보기는 언제나 강조하는 게 보기는 정말 절대적인 답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문학 문제를 연습하실 때 보기 있는 문제는 무조건 보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선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문제는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판, 평가인지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먼저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평가인지 비판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은근 8번 같은 보기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독서에서 보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일치나 아니면 본문 내용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너무 쉬운 게 바로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는 그냥 그 내용일치 문제를 1번부터 5번 선지만 나오기보다는 보기를 통해 하나씩 정보를 좀 추가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조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거 내용일치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문제,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5번 문제라든지 5번 문제 같은 좀 이런 내용일치에서 계속 오답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크게 첫 번째로 검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해요. 그 콩깍지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은 5번 문제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7번, 8번, 20번, 30번 문제를 풀고 다시 5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콩깍지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5번에 3번 선지를 체크를 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때 5번에 3번 선지의 그 정답의 근거가 몇 번째 문단에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여기 몇 번째 문단에 몇 번째 줄에 있네 라고 체크를 하셨으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통 대부분 이 내용일치에서 실수는 이 검토에서 다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3번 선지를 체크했는데 옆에 내가 세 번째 문단이 있다 했어. 세 번째 문단에 갔더니 이게 아니네 사실 하고 다시 봤더니 뭐야 2번이 너무나도 적절하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또 이제 실수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오답이 생기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학기술 17번 문제,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그 17번 보기 문제 근처에 메모를 좀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석으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것저것 좀 얘기하다 보니까 분석 영상이 이제 또 총평 영상이 좀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짧게 간단하게만 더 한마디만 드리자면 9월 모의고사 끝은 아닙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학생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기 싫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극적인 반전. 제가 말하는 극적인 반전은 3등급, 4등급 혹은 5등급 나왔던 친구들이 1등급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헛된 희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과목을 만약 국어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다는 점이 있는데 대신에 한 개 등급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한 개 등급을 어떻게 올리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빨리 문제점을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피드백과 그에 대한 보완을 이제 남은 2달 동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BS 연기를 좀 체감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남은 2달 동안의 EBS 연기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신다면 충분히 한 개 등급 올릴 수 있다 생각하고요. 혹은 본인이 좀 학법과 전문, 언어 매체 선택 과목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라는 경우에는 남은 2달 동안에 이 점을 위주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한 개 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6월 모의고사 때처럼 1희 1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보신 분들은 와, 나 잘 봤어 하면서 하루 정도는 기뻐했다가 이제 쭉 공부하시면 되고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은 아, 나 왜 이렇게 못 봤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래,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잘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열매국어의 수능국어 담당은 사수훈이었고요. 혹시 이 수능국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